네, 검은옷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독교연합신문 이현주 기자입니다. 네, 마이크가 준비됐습니다. 기독교연합신문 이현주 기자입니다. 지금 피해자 연대라고 해서 일단 내용이 나왔는데요. 구체적으로 피해자가 확인된 수가 얼마나 됐는지, 그리고 이 피해자들은 그 알려진 인천의 교회를 제외한 피해자들은 법적인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성범죄가 다락방이라는 전도협회 안에서 일어나는 조직적인 범죄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 그렇게 들리는데 조직적인 범죄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개인적인 일탈인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본부의 핵심이라고 했는데 어떤 지위에 있는 분들을 말하는 건지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 먼저 묻고 싶습니다.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확인한 증거가 명확한 성비위 사건은 10건이 넘습니다. 피해자 기준으로 10건이 넘고 가해자 기준으로 봐도 10명은 넘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왜 단체의 문제로 몰고 가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피해자들이 음성 녹음을 통해서 목소리를 낸 것처럼 은폐하고 나가오는데 단체가 관여를 했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단체라면 이런 문제 사실이 밝혀진다면 이 문제를 피해자들이 회복하고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서 나서야 할 것인데 오히려 말하지 마라. 이거는 복음운동을 방해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방해를 했다는 점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신 질문이 공부에서 핵심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부분은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광수 씨에 대한 성비위도 명확히 확인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심이라는 표현을 했고 그 외에 그 주변에 있는 인물들에 대해서도 많은 제보가 들어왔고 이 부분은 확인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법적인 절차가 들어간 피해자도 있고 그렇지 못한 피해자들도 있고 공소시효가 지난 피해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성범죄가 아니라 성비위라고 표현을 한 것이고요. 혹시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흰옷님이십니다. 예, 교관하시는 차진태 기자입니다. 지금 조금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대답이 약간 부족한 것 같아서 저희가 여쭙는 거는 이게 다락방 피해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말 그대로 성범죄 피해자에 대해서는 조직적으로 뭐 다락방에서 성범죄를 일으켰거나 아니면 그걸 조장했거나 하는 부분에서 어디를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성비 A 목사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보통 교계에서는 성비 A 목사의 피해자 이렇게 A 목사 피해자는 어디를 씁니다. 예를 들어 여기 계신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어느 교단에 들어가서 폭행 사건 문제 일으켰다면은 그거는 교단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의 폭행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명확한 타겟팅이 좀 돼야 사실 그 피해자분들한테도 사실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걸 고소고발을 진행한다고 하셨을 때도 가해자한테 고소고발을 진행하는 거지 막연하게 다락방이라는 단체를 지적할 수는 없는 부분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정확하게 이게 다락방이 조직적으로 이거를 조장하고 은폐한 근거가 있으신지,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조장하고 이걸 포기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다락방에 참여했다던가 그런 근거가 있는지, 근거를 내놓을 수 있는지 질문을 명확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명확 이해 안 되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지난해 저 세간을 정말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JMS도 조직적인 성범죄로 볼 것이냐 안 볼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이슈를 자리 잡았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저희가 조직적이고 단체적인 이런 성비위 사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에는 유광수 목사로 시작해서 그 주변 인물들 저희가 특정인을 타겟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피해자도 특정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둥둥 들여서 표현을 한 것이고 이 류광수 목사로 시작해서 그 외에 다른 목사들이 이거에 동참하거나 하나의 사례로 이런 것이 있죠. 한 피해자가 최근에 이제 법적인 소재를 다투고 있는 피해자의 경우에 이 다락방에서는 저도 이번에 취재하면서 알게 됐지만 상임이라는 조직이 있고 그분들이 이제 각종 집회를 진행할 때 앞에서 차를 마신다던가 차를 마시다 들어가는 이런 시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가해자로 지목된 이가 내가 어제도 하나 정복했다
라는 워딩을 사용한 걸 들은 사람들이 다수 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면은 이게 만연하다는 걸까? 라는 의문을 가지고 추가적인 취재를 진행했고요. 취재 진행을 하다 보니 목사들이 뭔가 교회 내에서 성도의 성배의 문제가 밝혀지면은 다른 목사들과 동부 관계자들에게도 도움을 청하는데,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락방이라는 조직 내에서 이 사건을 뭉개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다고 그러면 말리고, 제가 말씀드린 이 범죄라는 것은 범위가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성비위도 마찬가지고요. 이걸 방조하거나 이거를 가만히 두고 보는 것도 공범 내지는 방조범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추가적인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아이보리색. 네, 먼저 한번. 네, 국민일보 기자입니다. 일단 다락방이 예전 개혁에도 속해가 있는데요. 개혁 교단 측에서도 어떤 그런 요구라든지 이런 것을 했는지, 또 그쪽 반응은 어떤 답변이 돌아오는지 보시고. 예장 개혁 교단 총회장 정학채 목사님 비롯하여 지금 총회에서는 회계 운동을 하자 이런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공식적으로 알리거나 하신 것은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지금 다락방 안에서도 사실상 예장 개혁 총회가 그 안에 다락방 교회가 90% 이상입니다. 곧 세계복음화 전도협회 다락방 교회는 곧 예장 개혁 총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지금 총회장 되신 목사님께서 나름대로 문제점을 인식하고 계신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지금 대처를 하신다거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특별히 어떤 움직임이 있거나 이런 건 자세히 알지 못하고, 그 문서를 올리거나 단톡방에 올라온 것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톡방에도 유언비어나 또는 사실에 근접한 이야기를 듣는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워딩이 그 단톡방에 이제 문서의 그 카톡에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다락방 용어를 함께 쓰면서 흔들리지 말아라, 유언비어니까 믿지 말아라라는 취지의 그런 워딩이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 알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앞쪽에 계신 마이크 좀. 두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피해자들 각각 실례하지만 소속과 기독교 퍼털뉴스 기자 정유성이라고 합니다. 피해자들의 각각 피해 연도가 대략 언제쯤인지 알 수 있을까요?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다락방의 이런 도덕적 문제는 신학적 오류에서 비롯됐다. 그래서 이제 탈퇴하신 101명의 목사님들께서 이것을 좀 교정하거나 수정하는 어떤 절차나 이런 것들을 밟고 계신지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일단 첫 번째 답변은 제가 드리고 두 번째 답변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피해를 비롯해서 성범죄를 비롯해서 성비위 사건은 지금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공소시효가 끝날 정도로 정말 오래된 사건도 있고요. 정말 아직도 법적인 승사를 다투고 있을 정도로 근실 내에 벌어진 사건도 있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전에 그래서 이 다락방이라는 단체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은 끊임없이 발생해왔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게 한 목사가 만약에 그런 잘못을 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인 종교단체가 아니더라도 단체에서 잘못을 하면 이것을 바로 잡고 이 사람이 처벌받을 수 있도록 단체에서 도와주는 게 정상적이라고 보는데 그런 움직임이 없었다는 점 때문이죠. 제가 조금 전에 들려드린 음성 녹음 중에 피해자에게 공개 사과하겠다고 했던 목사 지금 잠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음성을 밝힌 겁니다. 그 목사가 공개 사과했다면 우리가 굳이 그 사건을 들춰낼 필요는 없었겠죠. 하지만
이런 사례가 여러 번 반복돼 왔고 단체 행동이라고 보지 않기 어려운 것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민감한 부분이어서 차차 밝혀나가겠지만 그런 부분 예, 다락방 안에서 교단 차원에서 교리에 어떤 수정을 하거나 가르침에 대한 수정이 있는 움직임이 있는가라는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직 내부에서는 나오신 분들이 시간적으로나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과 수정하는 절차를 밟고 계신지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예, 우리 일단은 연대가 이번에 이제 결성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연대를 결성해서 교리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밝혀나갈 것인지는 차후에 의논하면서 이렇게 아마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아직 확답은 드릴 수가 없고 교리적으로 잠깐만 얘기 드리면 다락방 메시지는 한마디로 이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다 끝났다. 이제 전도만 하면 된다. 한마디로 그런 메시지입니다. 근데 여기에 있어서 성화 얘기 들어갈 데가 없고 왜 다 끝났다니까요. 예수님 모든 문제 해결자신데 뭐 죄 좀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이제 개념이 만연하게 깔려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죄를 지어도 된다 그렇게 가르친 적은 없죠. 그러나 마약하면 마약하는 하나님 자녀다 이런 가르침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 들으면 마약해도 괜찮나 이런 이제 인식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겠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죄의식에 대한 어떤 무지함이라든지 이런 어떤 회개의 부족이라든지 성경에서 정말 가르치고 있는 어떤 성화의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약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자세한 것은 제가 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이 정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언론사에 저희는 한 가지 분야만 질의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언론사의 다양한 그런 주제를 의견받기 때문에 네, 시간이 되면 차후에 질문 받겠습니다. 네, 맨 앞에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독신문사 CTV의 김우동 기자라고 하는데요. 궁금한 게 굉장히 많지만 몇 가지만 여쭤보면 일단 교리적으로 이렇게 성폭력 문제가 평행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이해될까요? 그래도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이제 학동식 변호사이기 때문에 수년 전에 그 예장 개혁 쪽 선생님들께서 저희 교단으로 넘어오시면서 좀 검증 절차가 좀 적절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락방을 탈퇴하신다는 얘기는 결국 예장 개혁 총회를 탈퇴하신다는 의미로 봐도 되겠죠. 그렇다면 향후 아까 한국교회와 함께하지 못한 시간들에 대한 회한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한국교회와 어떻게 함께하실 계획이신지 그게 일단 궁금하고요. 이쪽은 마지막 질문 드리면 제가 이렇게 쭉 설명을 들었는데 좀 아쉽다고 할까요? 좀 명확하게 피해자분들하고 그 다음에 이 탈퇴하신 목사님들께서 다락방에 대한 그 부분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나 사태에 비해서 상당히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듣기에는 굉장히 좀 강도 높게 비판하시고 어떤 다락방에 대한 어떤 해체랄지 이런 말씀하셔야 되는데 아까 다락방 개혁이라는 말씀하셨고요. 이단 사회가 개혁을 했을 때 과연 개혁이 되는지 오프라인은 없고요. 그 다음에 아까 피해자분들도 어떤 말씀하셨냐면은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다락방의 제도적 개선을 기대를 하는 건지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다락방 자체가 한국에 유해하기 때문에 해체돼야 된다, 없어져야 된다는 어떤 그런 운동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그런 게 녹여져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좀 제가 듣지 못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그게 썩 좋은 건 아니지만 JMS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넷플릭스를 통해서 굉장히 큰 파장을 일었습니다. 그렇게
거기에 준해도 지금 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 같은데 왜 그런 방식, 대사회적으로 이 다락방의 폐해를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기회는 검토하지 않으셨는지 그런 것도 좀 더불어서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확한 설명 죄송합니다. 예, 세 가지로 이해하고 세 가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와 어떻게 함께 같이 갈 것이냐, 이 부분은 일단은 저희가 회개하고 참담한 심정으로 지금 이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 밖의 교단에서 요구하시는 대로 저희가 정식적인 절차를 다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신학의 재교육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받아주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때 그걸 다 따르고 한국교회와 함께 갈 수 있는 정상적인 그런 목회자로 그렇게 서기 원하고, 두 번째 질문으로서 두 번째 질문 뭐라고 하셨죠? 예, 그 다락방 내부에 개혁이 가능한가, 외부에서 볼 때는 이단 사입이 아닌가, 이런 이제 질문의 취지로 알고 있는데, 다락방은 이제 개혁교단에 영입될 때 그때도 개혁교단이 완전히 분리되는 분열의 모습이 이제 역사적으로 있었고, 또 한기총에 영입 이제 가입이 개혁교단이 한기총에 가입이 될 때도 그때도 이단 논쟁이 끊이지 않았고, 한기총에 가입함으로써 이렇게 또 한기총이 분열되는 그런 단초를 제공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 중에 하나였죠. 이렇게 됐는데 그 말인즉슨 외부에서 볼 때도 어디까지 이것을 이단성 또는 사이비성으로 볼 것이냐, 또 어디서부터는 뭐 이단으로 보기 어렵다 이렇게 할 것이냐, 이런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한기총에서는 2대1을 구성한다는데 그것은 적법한 것이 아니어서, 그리고 각 교단마다 이단성 또는 사이비성으로 규정한 것대로 지금 다락방은 이단인 것이 그런 것이 뭐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내부에서 개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결국 내부에서도 사실은 정상적인, 그러니까 좀 다른 이단이나 뭐 사이비로 규정된 단체랑 좀 다른 것이죠. 좀 정상적으로 다시 개혁이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성비위나 재정비리에 관한 이런 논란들에 있어서 좀 싹 걷어내고, 혹시나 교리적으로나 또는 설교 메시지에 문제가 있다면 다 좀 개선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 현재 다락방 안의 목회자들의 대다수는 고신 측, 합동 측 등등의 정상적인 교단에서 약 30여 년 전에 이렇게 다락방 조도총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넘어오신 제명돼서 넘어오신 목회자들이시거든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내부에서 개혁이라는 단어의 뜻은 결국 다시 정말 이단 소리 이제 그만 듣고 정상적인 교단으로 인정받고 싶은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해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이런 표현을 썼던 이유는 이제 성명문을 같이 작성했기 때문에 다락방이 뭐 이단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종교든 이단 사이비를 보면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최소한 정말 JMS도 그렇게 터졌지만 사라지지 않고 있고요. 최소한의 그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에 대한 제도라도 명확히 밝히라는 것입니다. 물론 잘못된 부분이 있고 잘못된 이런 단체가 있으면 해체가 되면 좋겠죠.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바람일 뿐이고, 사실 축소시킬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해체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최소한의 이런 구제 방안이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되게 조심스러운 것이 어쨌든 개혁이라고 하면 장로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무조건 해체가 돼야 된다라고 강하게 말하기가 사실 개인이 안는 부담감이 큽니다. 하지만 그것이 올바르게 될 수 있다, 올바르다라고 생각했다면 이 자리에 서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전에 넷플릭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런 기자회견 외에도 몇몇 곳들에서 이렇게 다큐멘터리 제작이라던가 이야기는 조금씩 오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저희의 희망사항일 뿐이고요. 이게 정말 사회적으로 공론화를 시킬 수 있을지 확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이라도 목소리를 내보자 하는 마음에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지금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기자회견입니다. 공식 기자회견이기 때문에 다른 CTS 이현진 기자님. 저희가 그 지금 질문을 받지 못한 이유는 혹시나 혹여나 하는 이런 충돌 상황을 대비해서 지금 경찰분들도 와 계시고 그 시간이 제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고 물어보신다면 답변 드릴 수는 있겠으나 네 알겠습니다. 네 이따가 명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정의 말씀은 기자회견 후에 말씀드리시기 부탁드립니다. 잠시 정해 주십시오. 지금은 기자회견입니다. 네. 질문 듣겠습니다. 네, 질문하십시오. 네, CTS 이현지 기자입니다. 먼저 성명서를 봤을 때 유광수 목사가 교리적 이단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유광수 목사의 교리적 이단이 어떤 부분인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유광수 목사를 콕 집어서 말씀하시는데 다락방 내에서 유광수 목사의 존재가 어떤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면 좋겠고요. 제일 궁금한 건 이제 다락방이 이단으로 규정된 게 1990년대 중후반이거든요. 30년이 다 됐는데 지금 와서야 이렇게 탈퇴를 하시겠다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소시효가 지난 선대위 사건들도 있는데 왜 지금 와서 탈퇴를 하시는지 그걸 좀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다락방 두 번째 질문이군요. 그 유광수 목사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다락방에서 유광수 목사의 존재감은 매우 압도적입니다. 약 30년, 35년 동안 다락방은 99%의 모든 집회나 모임에서 유광수 목사가 강사였고 설교자였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매우 독특한 경우입니다. 다락방 안에 수많은 목사가 있지만 아무리 그래도 강단에는 유광수 목사가 섰던 것입니다. 그 메시지는 다락방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았습니다. 그 설교를 들으면서 함께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전도운동하자고 그렇게 불태웠습니다. 심지어 대부분 비싼 전도훈련비를 내고 열심히 그의 강의와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러니 그 영향력이 어떻겠습니까? 팥으로 매주를 쏜다고 해도 다 믿을 정도였습니다. 실로 그 영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저는 유광수 목사의 말 한마디에 협회의 재정이라든지 목회자의 인사와 직무 배치라든지 이런 것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으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질문인데요. 유광수 목사의 메시지가 이단 아까 성명문에 있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메시지냐 하셨을 때에는 예를 들어서 내 안에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려라와 같은 메시지를 예를 일단 들 수 있는데 한마디로 이제 사탄을 좀 강조하는 메시지로 들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777이나 62 등 수없이 나오는 숫자들이 있습니다. 그 미로와 같은 메시지, 뭔가 모호하면서 알듯 말듯한 그런 메시지. 그 다음에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와 같은 계속 쏟아져 나오는 신조어들이 있습니다. 이런 신조어들은 오히려 성경의 본질을 놓치게 만드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이런 메시지의 독특성은 그 메시지에 열광하는 매니아층을 형성하게 하면서도 성경에서 멀어지게 하는 현상도 발생시켰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메시지를 계속 듣게 되니 그 결과로 이런 이제 결과가 나타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시간 관계상 이 부분 한 부분에 첨언하겠습니다. 다락방의 명절이라고 불리는 세계 대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대회가 곧 열리게 되는 WRC World Remnant Conference입니다.
이번에 주제가 속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작품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작품이 되고 우리의 작품이 될 수 있습니까? 거기에 아무도 시비하지 않습니다. 여기 목사님들 많이 오셨는데요. 신학적으로 맞는 말입니까? 과연 유광수 목사에게 이 가사에 대해서 컴플레인을 하셨습니까? 상당히 유수한 목사여 RTS 교수인 자는 우리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이 회개하신 회개를 믿어야 된다. 예수님이 회개할 수 있습니까? 한 분이라고요? 몇몇이라고요? 제가 아시아 모 지역의 신학교의 강사였습니다. 그 교부 담당하는 이가 매 학기 강사 명단을 보내줍니다. 12명 중에 7명이 제게 제보된 성비위 목사였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비위에 감추어진 이면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자꾸 몇몇이다. 왜 우리를 뭉뚱그려서 욕을 하느냐. 사회법도 음주운전의 동승자를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에서 바울은 권고하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습니다. 몸은 멸하고 영혼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겠다.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락방은 덮어야 된다. 그게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조용해 주십시오. 나중에 기자 아니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얘기합시다. 오케이? 아니. 조용히 하세요. 제가 지금 기자회의에서 얘기하잖아요. 탈퇴 시기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아까 제가 모두 발언했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2002년 3월경에 알았습니다. 그리고 단톡에 호소를 하면서 제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대구 사람이라 뭐 형님 이런 소리 잘 안 하는데 조금 연세 많으신 목사님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울면서 전화했습니다. 형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대부분 목사님들이 형님 뻘대로 목사님들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김 목사 이제 알았냐? 네가 그래 순진에 빠졌냐? 무슨 말입니까? 옛날부터 있어 왔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측근 목사에게 얘기했습니다. 서로 잘 아는 사이니까. 다락방에는 전부 관심들만 있느냐? 내 같으면 대가리 쳐도 깨지더라도 이 일을 막았겠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명예훼손이고 갈라치기 한다고 악성 루머 유포한다고 우리를 잠재우기 위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행태입니다. 아마 순진한 목사님들은 모르실 거예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발언 주의하십시오. 발언 주의하십시오. 발언 주의하세요. 그리고 소금과 빛이 되라라고 하는 걸 여기 불신자들도 계시는데 그걸 알아먹습니까? 불신자들은 우리에게 높은 도덕성을 요구합니다. 예수님도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하셨고 베드로는 불신자 남편에게 선한 일을 통해서 불신자 남편이 돌아오도록 하라 하셨습니다. 한 사건만 하더라도 경천동지할 사건입니다. 제가 너무나 잘 아는 친구가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뉴리더입니다. 아무개 목사야. 일탈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나선다면 내가 나쁜 놈이다. 그 친구 뭐라 했지 아십니까? 일탈이라고 안 된다. 저는 우리 교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중직자답게. 내가 바람 피우고도 잘라라. 탈퇴 시기는 아까 기자님 부르셨는데 탈퇴 시기는 제가 떠들기 시작해서 이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탈퇴 시기는 아쉽게도 너무 늦어졌습니다. 시간 관계상
2022년입니다. 2020년입니다. 잘못 말씀하신 거고 2022년으로 수정해 주신 시간 관계상 한 분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은 옷 입으신. 예, 그 보도자료랑 성명서를 보내주셔서 제가 확인을 했는데, 저는 사단법인 평화나무의 이창기 기자라고 합니다. 네, 그 특히 성폭력 피해 같은 경우는 지금 단어도 성피해자라고 쓰였고, 성명서에도 보면은 이제 어떤 피해를 받으셨다고 기재도 하셨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을 담으셨는데, 이제 이게 왜 그러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당하셨는지, 그러니까 되게 디테일하게 쓸 수는 없겠지만 네, 질문을 줄여주시기 언론에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루밍 성공자라든지 뭐 강간이라든지 이런 강간 미수라든지 이 정도의 표현들은 좀 들어가면은 기사를 작성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예, 그런 부분들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게 되게 적절한 질문이셨던 것 같은데요. 당연히 이 조직의 특성상 그루밍, 가스라이팅이 가장 많고요. 오죽하면은 피해자에게 저에게 제보한 것을 알고 가해자가 불과 어제 오늘까지도 가스라이팅을 합니다. 모든 건 복음을 위해서였고 네가 하는 게 이 단체를 지금 무너뜨리는 행위고, 그래서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이게 그 일탈로 봐야 될 것이냐, 개인의 일탈로 봐야 될 것이냐, 단체의 타락으로 봐야 될 것이냐를 두고 봤을 때 가해자들은 하나같이 모아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공경에 처하는 거는 이 단체를, 이 다락방이란 단체를 훼손하고 무너뜨리려는 행위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반대로 이런 상황에서 질문을 주실 때는 개인의 일탈이 아니냐, 그러니까 다락방 내부에서도 의견이 통일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디테일한 거는 그루밍이 가장 많았지만 강간도 있었고, 그 외에 제가 지금 가장 심각하다고 보는 건 2차 가해입니다. 이 성피해자를 두고 가해자가 다시 연락을 취한다던가, 그 피해자에 대해서 사실과 다른, 본인의 교회에 있는 이들에게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이야기한다던가, 그래서 전방위적인 피해라고 볼 수 있고, 이 중에는 물론 범죄가 아닌 비위사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비위사실까지 모두 담아내기 위해서 성비위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도 함께 하신 목사님들도 다락방 전체의 이 신도들이 잘못됐다, 못됐다, 광신도다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JMS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그 어떤 이단 사이비를 가든 1%에게 농락당하고 1%의 그 감언이설에 속아서 간이고 쓸개고 내주는 것이 종교단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갔을 때. 수뇌부에서는 조직적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한 이유에 대해서 수뇌부 목사님들께 이 내용을 보고를 했고, 발언 주의하십시오. 일부 조직적인 부분이라고 그럼 저희가 표현에 수정을 할 것이고요. 일부 조직적인 것도 조진 것이 맞습니다. 통화 녹음이 있습니다. 조직적인 은폐에 대해서는. 네. 저희가 근데 12시까지 비워드리기로 했는데 방송 사용 시간 때문에 저희들이 이 장소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차후에 질문사항 있으시면 이후에 약속 잡으시기 바랍니다. 질문 하나만 할게요. 더 이상 질문 받지 않겠습니다. 저희가 애초에 공지 드린 시간하고 그리고 뒤에 경찰 관계자분께서도 부탁을 하셨던 것이 저희가 늦어지면 경찰분들도 돌아가실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시간을 엄수해달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네, 죄송합니다. 저희 연대는 지금으로부터 약 50여일 전 김시용 기자와 접촉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수십 차례 언론 접촉, 취재, 제보가 있었지만 번번이
좌절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50여일 동안 놀라운 일을 해오셨습니다. 이제 공은 기자님들께 넘어간 것 같습니다.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고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그 용기가 덮이지 않도록 기자님들께서 나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세계무궁화선도협회 다락방 탈퇴자와 탈퇴 목사와 성피해자연대의 성명 발표 및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